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이번에는 18번째 편 미자편을 보시겠습니다. 미자편은 역시 이제 미자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와서 미자편, 미자 제18 이렇게 이제 편 이름으로 쓴 것이고요. 내용은 미자는 거지하고 기자는 위지노하고 비가는 간이사하니 공자왈 은유삼인원 하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미자는 거지하고 떠나갔고 기자는 위지노하고 종이 되었고 비가는 간이사하니 간하다가 죽었으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은유삼인원 하니라. 은나라에는 세 분의 인자가 삼인 세 분의 인자가 있었다, 계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분이 미자 그리고 기자, 비간 요 세 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자, 이제 은나라가 처음에 탕림금, 탕이 은나라를 세웠죠. 은나라를 세우고 여러 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되어 내려오다가 문정이라는 임금 때 와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인물들하고 이제 관련해 보자면 제을이라는 아들이 이제 나중에 그 대를 이어서 천자가 됩니다. 황제가 되죠. 천자가 되어서 이제 제을이라고 이제 불리우게 됐고 그의 그 동생들로 기자, 비간하는 이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을에게는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미자와 중연과 제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제신이라고 하는 아들이 주라는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하죠. 이 은나라의 수백 년 종묘 사직을 이 주임금 때 와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종묘 사직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 요 미자가 지금 저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미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형제가 있으면 큰아들이 미자인데 왜 막내가 임금이 됐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좀 어떤 사정이 있느냐? 그러면 이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제을의 부인인데 이들의 어머니가 원래는 정식 왕비가 아니고 말하자면 후궁처럼 있었던 분입니다. 후궁처럼 있었는데 그 후궁으로 있을 때 아직 정식 왕비가 되기 전에 이 아들들은 태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정식 왕비가 됩니다. 정식 왕비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후계자를 정할 적에 이제 큰아들 같은 어머니의 소생이지만 큰아들인 미자가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또 즉 대를 이을 천자는 정식 왕비의 소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식 왕비가 된 뒤에 태어난 이 아들로 그 대를 이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측이 이제 이렇게 대립을 했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 두 번째 주장이 정식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채택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대를 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세 인물은 이 주라는 임금으로 치자면 형님이기도 하고 또 숙부들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사람은 전부 다 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하고 다 관계가 있는 내용으로 지금 요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자는 떠나갔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여기 미니 기니 하는 요것은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이고 요 자자는 이 자자는 그러면 그 제후가 이제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후가 있는데 이 제후가 다 똑같은 제후가 아니라 공, 후, 백, 자, 남 이렇게 이제 5 그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 자자입니다. 요 자는 요 자자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자는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이 세 분이 미자나 기자나 비간이 그 조카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한 이 천자가 결국은 은나라를 망할 수도 있겠다는 그 위기감을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천자인데 지금 이 탕림금부터 시작된 이 은나라가 은이라고도 하고 상이라고도 하죠. 상이 정식 이름입니다. 상이 정식 이름인데 은나라가 수백 년을 이어와서 쭉 내려왔는데 이 은나라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은 조상들이 이제 이 은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이 당대에 왔을 때 기자나 비간이나 미자나 이 사람들이나 또는 주임금이나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수백 년 종묘 사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왕조에 대한 책임의식은 천자인 이 주에게도 제신에게도 있었겠지만 당연히 미자나 기자나 비간에게도 이 왕조에 대한 그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책임의식이 이 왕조를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들이 다 이분들의 할아버지들이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은나라를 멸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주에게 뭔가를 했겠죠. 당연히. 뭔가를 했는데 이 왕조를 지키기 위한 간원들을 직원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 주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자, 그 중에서 이 미자는 조금 더 예민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 제을의 왕위를 놓고 이 주하고 미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대를 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동생이 어쨌든 이제 임금이 됐는데 자신이 자꾸 나서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러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자는 이 숙부들하고는 조금 더 달랐어요. 그래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 동생이 만약에 저런 식으로 계속을 해서 이 은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잘못으로 은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자기 조상들이 전부 다 부정당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특히나 이제 전통시대 관념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가 끊긴다는 거, 그 종묘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 그것은 자식이나 손자로서는 큰 불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 주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주의 곁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이 은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 그 조상들에 대한 제사라도 자신이 지내야겠다는 이제 그런 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미자가 나중에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주왕조에 의해서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은나라의 이제 그 왕족들, 유족들이 이 송이라는 나라에 이제 집단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이 송나라를 미자에게 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제사를 천자의 지위는 상실했지만 그 제후국에서 계속 모실 수 있도록 이제 주나라가 그렇게 배려를 했고 미자가 그것을 맡게 됐죠. 그것이 여기가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자는 은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조상의 그 대를 대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선택한 인물이었어요. 기자는 위지노하고 했고 비가는 간이사하고 했는데 이들은 둘 다 이제 숙부들이죠. 숙부들이라서 훨씬 더 미자보다는 강력하게 이 주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직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가 다 거부를 했죠. 그래서 기자는 결국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자 나중에 이제 거짓 미치광이 행세를 하게 되죠. 기자가. 그렇게 해서 기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은나라가 멸망한 것을 막고 싶었지만 은나라가 멸망한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기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항상 은나라가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새로운 세상을 이 주가 계속 다스리는 것은 은나라로서는 연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은나라의 입장이 아니라 천하의 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주는 당연히 제거가 되어야 할 통치자였어요. 기자가 봐도. 그래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쳐지기를 거부하니까 기자는 스스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보관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보관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조상들이 세운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의 창업 군주인 무왕이 이 기자를 찾아와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요. 그때 기자가 이 자기 조상의 왕조를 무너뜨린 이 무왕에게 홍범구주라고 하는 요게 이제 서경이라는 책에 실려 있죠. 홍범구주. 이 홍범구주라고 하는 글을 줍니다. 기자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 무왕이 우리 은나라를 무너뜨렸으니까 원수지만 이 주가 계속 통치하는 것보다 천하의 관점에서 보면 무왕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백성들한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나라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것이 공적인 관점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것을 무왕에게 전해준 거죠. 이걸 바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자 무왕이 기자에게서 그것을 받고 이 기자를 조선이라는 나라에다가 봉했다. 그것이 기자조선입니다. 기자조선, 단군조선 밑에 기자조선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제 기자를 봉하고 그러고 나서 형식적으로는 천자가 제후를 봉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봉해진 기자에게는 일체 이 주왕조에서 터치를 하지 않고 무슨 조공을 바치란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독립국으로서 이렇게 이제 존재하도록 뭐 그렇게 했다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 같으면 자기 은나라를 멸망시킨
사적인 그런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천하의 공적인 관점에서 새 왕조의 새 왕에게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를 해줬다 하는 점에서 인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관은 이제 어떠냐? 그러면 비관이라는 사람은 천하라고 하는 거, 기자가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미자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조상들의 그 대를 잇는다는 거, 제사를 계속 지속한다는 거, 그런 거라기보다 어쨌든 이 주를 고쳐서라도 이 은왕조가 멸망하지 않도록 자기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간했던 인물이 비간입니다. 그래서 간하다가 죽었다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전해지는 전설이 뭐냐면 이 비간이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 천자에게, 사적으로는 이제 조카지만 천자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주가, 이 임금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그렇게 이제 했는데 비간은 계속합니다.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이 주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인,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맞다고, 잘못한 거라고 계속 비간이 숙부지만 이제 신하죠. 또 계속 말하자면 천자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네가 성인이냐? 이렇게. 그렇게 잘났냐? 네 생각이 그렇게 다 옳으냐?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성인이라면, 당신이 성인이라면, 뭐 숙부라고 했는지 뭐 그거에 알 수 없죠. 성인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성인이 아니라면 왜 자꾸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인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옛말에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심장을 꺼내서 심장을 직접 확인을 해서 그 심장 안에 7개의 구멍이 있으면 내가 당신이 죽기 전에 했던 그 모든 말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만약에 죽여서 심장을 꺼내서 봤는데 7개의 구멍이 없다고 그러면 너는 성인이 아니면서 임금을 모욕한 죄로 죽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간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자, 기자, 비간은 간 길은 서로 달랐죠. 간 길은 서로 달랐지만 이들이 같은 이 주라고 하는 포악한 군주, 그것도 은왕조의 조상들을 같이 하는 조카이거나 동생인 이 주를 놓고 이 숙부이거나 형님으로서 취했던 태도는 서로 달랐습니다. 달랐으나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자신의 개인의 어떤 안녕이라든가 이것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더 큰 가치, 그 가치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치를 위해서 자신이 현실적으로 택해야 할 그 길을 택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성취되도록, 그래서 미자 같으면 그 조상들에 대해서, 기자 같으면 천하에 대해서, 또 비간 같으면 그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이제 대의를 위한 그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적이라서 이분들을 은나라 마지막 시기에 세 분의 인자들이 계셨다라고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을 보시죠. 유하의 위 사사하야 삼출이연을 이니왈 자미가이 거호와 왈 직도이 사인이면 언왕이 불삼출이며
왕도의 사인이면 하필 거 분모지방이리요 이랬습니다. 유하예라는 사람이 지난번에도 이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왔고 논어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맹자에도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요.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노나라의 대부인데 이 사람이 사사벼슬을 했어요.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형벌, 옥사를 담당하는, 말하자면 법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벌을 주고 잡아다가 벌을 주고 막 하는 이제 그런 일을 담당했었던 대부였는데, 이 유하예가 사사가 되었을 때 3번 출이라는 게 이제 축출당하다, 내쫓김을 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관직에서 내쫓겨났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저 유하예가 저 사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리고 이제 내쫓은 것이죠. 그래서 내쫓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한 번만 내쫓김을 당해도 자신이 소신껏 사사의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그런데 외압에 의해서 자신이 그 직위에서 물러날 그러니까 옷을 벗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단히 이제 치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의 그런 그 충성심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조정에, 이 나라에 정내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3번이나 당했어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사사가 되었다가 내쫓김 당했다가 다시 사사로 부임했다가 또 쫓김을 당했다가 또 부임해서 또 쫓김을 당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 미가 이 거호와 그랬죠. 그대는 아직도 떠날만 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당신은 공명정대하게 그 법을 집행을 했는데 3번이나 그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치욕을 당했는데 아직도 이런 나라는 내가 벼슬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나라는 내가 떠나버려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이 나라에 돌아오나 봐라. 뭐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떠날 생각은 없느냐 이런 거죠. 그러자 유하예가 뭐라고 말했냐면 직도의 사인이면 언왕이 불삼출이며 그랬죠. 직도. 자, 직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도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길이죠. 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자, 이 사람은 개인 유하예도 맞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요 사사라고 하는 법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관이라고 하는 사사가 가야 할 길이 있죠. 당연히.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하는. 그 길을 곧대로 가는 것이 직도입니다. 직도.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올곧게 곧대로 그렇게 가면서 사인이면 사람을 섬긴다면 임금이라든가 뭐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보다 상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곧게 가면서 사람을 섬긴다 그러면 언왕이 불삼출이며 어디를 간들 3번 쫓겨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나라뿐만이 아니라 노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내가 이제 벼슬을 만약에 한다. 지금 노나라는 나를 3번 쫓아냈으니까 나보고 지금 떠날 생각 없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노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가서 내가 벼슬을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올곧게 가면서 누군가를 섬긴다 그러면 어느 나라든 그러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겠느냐. 그래서 내가 3번쯤 쫓겨나는 일이 어디를 간다고 없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어디를 간들 3번 쫓겨나지 않겠느냐. 반대로 왕도의 사인이면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이 왕자는 구불왕이죠. 고들 직자의 반대죠. 이니까 가야 할 길은 이것인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쓴다든가 불법을 저지른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사람을 섬긴다 그러면 내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죠. 쫓겨나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서 법을 집행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럴 거라 그러면 하필 거 부모 지방이리요. 어찌 반드시 부모의 나라를 부모 지방을 떠나야 한단 말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도의 사인하다가 3번 쫓겨났는데 이게 노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든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내 태도의 문제인데 내가 갈 길을 올곧게 간다고 하면 어느 나라를 가든 3번 쫓겨날 각오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거면 내가 노나라에서 쫓겨나는 게 낫지. 왜냐하면 노나라는 우리 부모님의 나라, 조상의 나라니까. 그리고 만약에 쫓겨나지 않는 것이 목적이어서 길을 굽혀서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굳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럴 거면 노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노나라를 떠날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화의 이 말이 참 이제 자기 의지, 자기 신념, 자기 지조 이런 것들이 이제 굳건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쫓겨난 것에 대해서 막 불만을 품거나 누군가를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화해의 그 면모를 이제 맹자는 화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울림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어쨌든 어진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유화해를 앞에서 이제 장문중이라고 하는 당시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유화해를 같이 나란히 어진 사람인 줄 알면서도 같은 조정에서 같은 레벨로서 같이 나란히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절의자 자리를 도둑질한 자다 이렇게 공자가 비난했던 장면도 있었죠. 자, 2장까지 보시고 다음 장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